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2026년 5월 9일자로 끝납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지 않고 부활한다면 이른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6에서 45% 기본 세율에다가 20에서 30%의 세율이 더해져서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82.5%에 달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더텍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엔 부동산 관련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금 이슈의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만큼 복잡한 게 없는데요. 김시진 세무회계 남정 대표님 모시고 꼭 살펴봐야 할 부동산 세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아도 세금으로 들어가면 또 잘 모릅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이 크게 바뀌는데 실생활에 밀접한 이슈인데 참 어려운 게 부동산 세금인 것 같아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이슈 이런 틀에서 어떤 트렌드 같은 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엄격한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확대되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조했죠. 네. 이에 이어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재연장 기대는 오산이라고 선을 그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에 영향을 받아 마음이 급해진 매도자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에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되면 매물이 잠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맨 마지막에 건드린다고 그러셔놓고 처음부터 세금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시죠. 부동산을 보면 처음 살 때, 또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취득세 쪽, 처음에 살 때 이런 쪽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엄밀히는 작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거죠? 먼저 취득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작년 10월 15일에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취득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세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는 반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고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행 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8%,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까지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 가액의 12%까지 낸다. 네, 거군요. 맞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4%포인트 정도도 꽤 큰 금액일 겁니다. 아파트 값이 워낙 요동치면서 또 양도세 이슈도 있고 취득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일도 잦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로 무조건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대부분의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을 훌쩍 넘길 테니까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 소재의 주택을 증여하시게 되면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다만 이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아들에게 증여하면 3.5%,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12%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1주택인 거고 네. 다주택자는 해당이 전혀 없군요. 해당이 없습니다. 다 그냥 네. 무조건 중과세가 네. 되는 거군요. 또 이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절세 방법을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증여보다 매매를 한다든가 또 저가 거래로 증여 효과를 보는 이런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양수도를 이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시세보다 3억까지 싸게 사와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7억에 거래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도는 봐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의 전제는 어쨌든 양도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반드시 현금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소득원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양도 사실이 부인되고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매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매도자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30% 싸게 사온 3억 싸게 사온 금액으로 양도가액이 잡히는 게 아니라 네. 5%만 싸게 사와도 그냥 시세대로 양도했다라고 봐서 양도 차익을 높게 잡아버립니다. 부모한테는 그냥 세금이 매겨지는 거군요. 네. 그냥 제3자에게 판 것과 동일한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임의로 양도 차익을 낮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취득을 했으니 이제 보유할 때 세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부세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완화되어서 이슈였었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2023년도에 종부세가 대폭 완화됐었죠. 네. 그 이후에 현행세법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고요. 이러한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하여 2023년도 이후부터는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까지 달하기도 했고 세율 구간이 훨씬 높았는데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죠.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종부세 강화 방식은 기본 세율을 인상하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세법대로라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매겨진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시가가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짜리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약 700만 원 이상의 보유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유자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집을 샀고 보유도 했고 이제 파는 것만 남았는데 양도세라는 게 되게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양도세 면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게 빨리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또 다주택자들은 또 버티고 있고 올해 양도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2026년 5월 9일자로 끝납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지 않고 부활한다면 이른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6에서 45% 기본 세율에다가 20에서 30%의 세율이 더해져서 적용이 됩니다. 최고 75%가 되는 건가요? 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82.5%에 달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몇 차례 유예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죠? 이번에도 이게 또 유예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 번 더 유예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도 후배들한테 좀 받아봤는데요. 한두 가지만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모친이 주담대를 끼고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모친과 아들이 원리금을 같이 갚아가고 있답니다. 주담대는 약 2억 5천 정도고요. 이런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담대를 감안해서 모자간에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거래는 아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어머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매매 거래를 활용하시게 됐을 때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네. 다만 문제는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서 아드님이 같이 갚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사실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오피스텔을 사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강동구로 이제 신혼집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신혼집은 부인 이름으로 명의를 했고 2주택을 피해서 이렇게 했고요. 결혼 뒤에는 다시 또 이제 다 합쳐서 동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오피스텔하고 기존 주택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팔고 정리하는 게 가장 세법상 유리한지 이런 문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전에 아내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신 상황이라면 혼인합가 특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에 대해서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 이후에 아내 명의로 취득을 하신 경우라면 이 혼인합가 특례를 활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다주택자 중과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슈는 상황별로 시기별로 워낙 달라지는 만큼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큰 만큼 신중하게 보고 파악해 보시면서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시진 대표님과의 대담은 오늘로 일단락하고요. 구독자분들의 댓글과 의견에 따라서 시간을 좀 더 가진 뒤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